제로 포인트는 언제나 현재에 있다. 시간의 법칙. 현재의 비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깨달은 모든 성인들은 지금 여기를 강조한다. 그것은 지금 여기가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제로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제로 포인트는 우리가 있는 시공간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공간의 중앙은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고, 시간의 중앙은 과거와 미래의 사이인 현재이다.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만 존재하는 단위이다. 과거와 미래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너무나 친숙하다. 시 공간의 제로 포인트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현재의 순간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시간의 추기에서 현재는 아주 짧은 찰나이다. 미래는 매 순간 현재가 되고 또한 매 순간 과거로 변해간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현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제로 포인트에 머물기 위해서 감정을 일으키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감정이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경험이나 기억으로부터 출력된 과거의 잔재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재에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이미 사라져버린 허상에 불과하다.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현재에 있지 못하고 과거의 삶 속에서 존재하게끔 만든다. 청소를 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반지를 발견했다고 하자. 어떤 감정이 드는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반지는 우리를 과거의 추억 속으로 데리고 간다. 모든 종류의 감정이 다 같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의 출처를 바로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현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살펴야만 한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의식 속에 저장된 기억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감정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나 언제나 거기에 있는 현재로 돌아오고 그로써 과거라는 허상이 만들어내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 또는 불안감도 마찬가지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 상상은 허상에 불과하다.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와 같다. 목이 마른 자에게 지금 당장 물을 주지 못한다면 물이 저기에 있을 것 같은 환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환상은 오히려 눈앞에 물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심리적인 갈증만 더욱 심하게 부추겨 놓을 뿐이다.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나 미래가 존재한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과거에 대한 현재의 기억, 미래에 대한 현재의 기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어떤 기억에도 기대에는 머물지 않으며 영원한 현재인 지금 이 순간 속에 오롯이 남아있게 됨을 발견할 것이다. 제로 포인트, 즉 지금 이 순간이란 어떠한 판단도 없이 그저 순수한 인식, 알아차림만이 존재하는 영원한 찰나이다. 또한 매 순간 순수 정보를 받아들이는 상태이다. 그때 우리는 모든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직관이다. 상식적으로는 매번 새롭게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 순간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오류가 제로인 완벽한 알아차림의 상태이다.
반대로 우리의 자동적 사고는 현실을 왜곡시켜 우리를 망상 속에 머물게 한다.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볼 수 있는 중간 지점. 산을 다른 산과 비교하여 감탄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 산이구나, 아, 물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경계에 머물 때 우리는 온전히 산 앞에, 물 앞에 존재하게 된다. 그때 온전히 현재에서 산을, 물을 만나게 된다. 생각 정보의 오감을 극대화시켜 매 순간의 순수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 제로 포인트를 통해 우주의 사이 공간에 접속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만물의 본질을 마주하여 우주의 신비를 새롭게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현재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현실을 내 뜻대로 창조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온전히 현재에 머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한한 창조가 가능한 마법의 현재 속에 사는 대신 지나가 버린 과거 또는 오지도 않은 미래 속에 살고 있다. 미래를 대비하느라 현재의 즐거움과 휴식을 잊고 사는 셀러리맨들은 미래 속에 살고 있고 과거의 슬픔에 빠져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 솔로들은 과거 속에 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만 있다면 과거를 곱씹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따위의 일은 불필요해진다. 현재 속에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를 초월해버리는 새로운 창조의 열쇠가 있다.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다. 나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 미래를 위한 준비로 시간을 낭비하지도 말라. 행복은 오직 현재 속에 있으며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현재뿐임을 깨달으라. 매 순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며 새로운 판단을 하라.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당신은 남자친구와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지 그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있지는 않다. 그는 늘 새롭게 변하고 있고 당신 또한 마찬가지다. 그뿐인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도 매 순간 죽음과 태어남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는 순수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서로를 더욱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매번 달라지는 새로운 모습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 현재에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핵심인 것이다. 현재를 영어로는 프리젠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의미도 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우주의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 현실 창조는 제로 포인트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우리의 의식을 현재 속으로 온전히 가져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현재형 확언의 비밀. 현재는 크나큰 우주의 힘을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다. 현재, 곧 제로 포인트에 머무는 것은 현실 창조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자기계발서를 두루 읽어본 독자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확언을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먼저 1인칭 주어를 사용해야 한다. 나는 이라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현실의 창조자로서 우주에 명령을 내리게 된다. 1인칭 주어는 조선시대의 양반이 걔 누구 없느냐 하고 소리쳐 하인을 불렀던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우주에 각인시키고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선언이기 때문이다. 또한 화건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한다.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며 마법이 일어나는 곳은 현재이기 때문이다. 현실 창조를 위한 올바른 화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는 편안하고 풍요롭고 돈이 매우 많다. 1인칭 주어와 현재 시제. 우리의 바람은 흔히 현재의 결핍감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화건을 미래형으로 표현하곤 하는 것이다. 바란다, 원한다는 모두 미래 시제이다. 그것은 제로 포인트를 벗어난 상태에서 창조를 희망하는 실현 불가능한 오류이다. 미래형 화건은 영원히 미래의 숙제로만 남는다. 잘못된 미래형 화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는 입사 면접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나는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 1인칭 주어와 미래 시제. 이때 우리의 의식은 창조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현재에 살고 있지 않고 상상 속인 미래에 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막연하게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올바른 창조의 주문이 아니다. 미래는 제로 포인트가 아니다. 창조의 화건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한다. 간혹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를 상상하기는커녕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뚱뚱한 몸매로 늘 놀림을 받아온 사람은 한 번도 살을 빼는 데 성공해 본 적이 없고 놀림받았던 상처 때문에 자포자기하여 몸매가 날씬해진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도는 해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럴 때 우리는 잠재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불안감이 현재형 화건을 만드는 것을 방해한다. 아무리 근사한 현재형 화건을 만들어 놓아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것이 될 리가 없다는 과거의 부정적인 느낌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이미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형으로 말하려고 해도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 그 불안감을 긍정으로 포용하는 자기수용 확언을 하는 것이다. 나는 어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긍정적인 현재형 자기수용 확언을 완성시켜보라. 그러면 더 이상 내부의 저항감에 시달리지 않고 원하는 미래상을 창조하는 확언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기수용 확언은 EFT 기법에서 많이 사용된다. EFT는 이러한 현재의 결핍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수용 확언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나는 지금 허리가 매우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온전히 받아들인다. 1인칭 주어와 현재형 자기수용 확언. 자기수용 확언에는 또 하나의 이점이 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확언을 하게 되는 일을 예방해준다. 예를 들어 몸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허리가 아프지 않다는 확언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현실 창조의 확언이 아니라 현실 부정이라서 오히려 부정하고 있는 바로 그 현실을 우회적으로 더욱 강화시켜 놓을 뿐이다. 그러나 EFT의 긍정적인 자기수용 확언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연스럽게 전환되게 해준다. 현실 창조를 위한 확언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칭 주어로서 선언한다. 둘째, 시제는 현재형을 쓴다. 셋째,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넷째, 현재의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자기수용 확언으로서 현실을 포용한다.
이 네 가지 규칙만 지킨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제로 포인트로부터 우주를 향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해달라는 주문을 보낼 수 있다. 자신이 우주의 주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화근을 늘 점검하면서 삶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즐기라.